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로봇은 그저 단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종목은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 촬영에서 명백한 반도체 장세라고 하셨었는데 현재 시장 상황은 어떤가요? 네, 지난주 방송 먼저 한번 틀어볼게요. 그럼 9월 8일부터 반도체 장세로 바뀐 건가요? 명백하게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SK 하이닉스의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각종 반도체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명백한 수급이고 명백한 반도체 장세라고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미국 증시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존스도 2025년 4월에 저점을 찍은 이후에 5개월간 연일 신고가를 돌파하는 굉장한 강세를 보이고 있고, 나스닥 역시 2020년 3월 코로나 저점 이후로 약 5년 동안 3배 가까이 지수가 오르는 엄청난 상승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상승장의 주요 원인으로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보시는 것처럼 5개월 사이에 80% 정도 급증하는 엄청난 급증세에 힘입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미국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차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엔비디아는 2022년 10월 이후로 약 3년 동안 18배가 상승을 했고, 오늘 아침에도 신고가 돌파가 나섰습니다. 브로드컴 역시 2022년 저점 대비해서 약 10배 정도 상승을 했고 9월 11일 신고가 돌파 후 역시나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라클은 2025년 4월 저점 이후로 약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최근 실적 발표로 인해서 30% 정도 폭등을 했습니다. 오늘 새벽 실적 발표로 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역시 약 5개월간 3배 가까이 상승을 했고 역사적 신고가를 또다시 돌파했습니다. AI 반도체와 관련된 주요 기업들이 모두 다 신고가를 달성하고 있고, 반도체의 척도라고 할 수 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5개월 연속으로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를 비롯한 반도체 소부장들이 9월 초부터 급등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당연히 그 트리거가 된 건 지난 제가 9월 15일 방송에 설명드렸었던 대로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와 마벨 테크놀로지의 CXL 계약이라고 설명을 드렸고, 반드시 반도체에 집중해야 된다는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9월 15일 이후 열흘 동안에도 반도체들은 엄청난 급등세를 보이면서 순환매 장세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시장에서는 반도체를 들고 있는 사람은 수익을 내고 반도체가 없는 사람은 포모를 겪으면서 오히려 손실이 나는 그런 양극화 장세라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럼 현재 코스피랑 코스닥 상황은 어떤가요? 우리나라 시총 1위인 삼성전자와 시총 2위인 SK 하이닉스 모두가 반도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총의 약 30% 가까이는 반도체에 관련된 업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9월 9일 삼성전자 마벨 CXL 콜테스트 통과 재료 이후로 외국인의 엄청난 수급이 몰리면서 현재 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거의 2주 동안 지수의 엄청난 급등세, 그리고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하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 다만 오늘 같은 경우는 새벽에 8월 장이 미국 증시가 상당히 과열되어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면서 일정 부분 차익 매물이 있지만 오히려 이런 날 반도체를 적극적으로 매수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강한 추세에 있을 땐 조정의 명분을 만들기 때문에, 그런 명분으로 인해 하락을 할 때는 시장 상황의 악화나 실적의 훼손이 아닌 단지 과열에 의한 조정이기 때문에 그럴 땐 적극적으로 매수 기회를 삼게 되면 남은 9월과 10월에도 좋은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언제쯤 반도체를 팔아야 되느냐, 또는 언제쯤 이 상승 랠리를 끝내고 비중을 줄여야 되는지를 말씀드리면, 외국인 수급이 연속적으로 순매도로 돌아설 때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9월 8일부터 연속적으로 외국인 순매수가 들어오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최소한 3일 이상 대량 매수가 들어온다면 적극적으로 시장에 임해야 됩니다. 그러면 큰 수익을 얻을 수가 있고, 오늘과 같은 9월 24일과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약 3천억 정도 매도를 했지만 하루의 시그널이 아닌 연속적인 순매도가 이루어질 때는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차트로 설명을 드리면 현재 5일선 위에서 굉장히 강한 지지세를 보이고 있는데, 5일선을 2번 정도 연속적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그때는 보유 비중의 한 30-40% 정도를 줄여나가고, 다시 한번 5일선 위로 올라서거나 5일선을 지지하는 움직임을 보인다면 그때는 다시 한번 비중을 늘리는 그런 식으로 유연한 대처 전략을 가지고 계시면 남은 2025년에도 충분히 상승 랠리를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종목 추천 날짜가 9월 8일 월요일이었는데요. 이때 추천해주신 종목들을 복귀 부탁드려요. 9월 8일인 월요일에 제가 화장품주 대장인 APR과 조선기자재인 한국카본 이 두 종목을 추천을 했었는데, 그러고 나서 9월 9일 바로 다음날 삼성전자 마벨 CXL 재료라는 시장을 바꿀 수 있는 엄청난 재료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9월 15일에 반도체 장세기 때문에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식으로 주식 RTS 방송에 급하게 방송을 촬영해서 올렸었습니다. 반도체로 수급 쏠림이 없었다면 사실 APR 같은 종목들도 신고가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겠지만, 아쉽게도 현재는
반도체 수급 장세로 몰리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PR과 한국화보는 상승률이 좀 더뎌진 측면이 있습니다. 9월 9일 시가 대비해서는 9월 11일에 6.3%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방송 촬영일 이후로는 최고가 대비해서 9% 정도 상승했고, 한국화본도 9월 9일 시가 대비해선 하락을 했었는데 9월 16일과 9월 17일엔 다시 매수가까지는 가격을 올린 상태고, 현재는 매수가 대비해서는 약 4% 정도 하락한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반도체가 조정을 받을 때 이렇게 장중에 7% 정도 급등을 하는, 여전히 끼도 살아있고 재료가 살아있는 종목이므로 반도체가 조정을 받게 된다면 당연히 기존 주도주였던 방산과 조선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방산과 조선들이 많이 하락을 하게 된다면 분할 매수의 기회로 삼으시게 된다면 10월과 11월 다시 한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주식아트 이외에 젊은 부자들 TV 채널에서도 한 달에 2회 정도 주식 종목 추천을 하고 있는데요. 반도체 전체적인 순환매가 돌고 있습니다. 젊은 부자들 TV에서는 9월 14일에 반도체 종목인 TLB와 로봇주인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선정을 했고, TLB 같은 경우는 방송을 한번 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 관련된 주인 TLB, 코리아 서키트, 심텍, 대석전자와 같은 PCB 종목들 중심으로 급등이 일어나고 있고, 그 중에서 가장 시세가 강하고 현재 역사적 신고가를 달성한 TLB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9월 14일에 GXL이자 PCB 종목으로인 TLB를 선정을 했고, TLB는 선정 이후에 약 20% 정도 급등을 했고 오늘도 5% 상승 중입니다. 제가 주식아티스트 방송을 매주 하는 것이 아닌 약 2주에 한 번꼴로 촬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는 젊은 부자들 TV에 주식 콘텐츠를 보시게 되면 충분히 시장을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시장의 대응이나 매수 사인, 매도 사인이 필요하신 분들은 유튜브 멤버십 매수 매도방에 들어오신다면 매일 실시간으로 전달하는 시황과 함께 매수 가격, 매도 가격을 정해드리기 때문에 현재 같은 상승장에는 상당히 좋은 수익을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9월달 같은 경우는 누적 수익률이 약 50% 정도 되고 있습니다. 오늘이 9월 24일 수요일인데요. 오늘 기준으로 10월까지 보시는 실적주 추천 부탁드려요. 네, 현재는 반도체와 로봇의 장세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당연히 메인 테마는 우리나라 시총 규모의 30% 가까이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라고 할 수가 있고, 로봇은 사실 거기에 비하면 시총이 굉장히 가벼운 편이죠. 물론 로보티즈 같은 종목들은 급등을 하고 있지만 큰 자금이 들어가긴 어려운 저시총의 종목들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반도체에 집중을 해야 되고, 로봇은 그저 단타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선정한 종목은 첫 번째로 반도체 PCB 종목인 심텍입니다. 제가 주식 유튜브를 한 지도 현재 6년이 넘은 상황인데요. 20년도와 21년도 초까지 가장 많이 추천했었던 종목이 바로 심텍이었습니다. 심텍은 PCB, DDR4 업종의 최선호 실적주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당시에는 실적도 급격하게 증가를 했고 증설 이슈도 있었기 때문에 그 종목을 많이 추천을 했었고, 추천일 대비해서는 약 3배 가까이 상승을 했습니다. 메모리 업황이 안 좋아지면서 반토막이 나기도 하고 그동안에는 관심을 두지 않았었는데,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면서 DDR4 업종인 심텍을 주목하게 되었습니다. 심텍을 수제재차 종목 분석으로 분석을 해보면,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외국인 매수세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고, 오늘은 무려 65만 주라는 엄청난 매수세가 들어왔습니다.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제가 21년도부터의 재무제표를 일단 우선 체크해 볼 건데요.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급격하게 성장하던 매출액이 보시는 것처럼 23년도에는 1조대로 떨어졌고 영업이익은 적자 전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텍의 주가가 지금까지 좋지 않았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25년도에 메모리 업황이 조금씩 좋아지면서 올해는 300억대 흑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래서 23년도부터 살펴보면 3년 연속 매출액 상승, 3년 연속 영업이익 상승, 우리 실적주 요건에 부합하는 조건이고, HBM 반도체 중심으로 상승이 일어나고는 있지만 여전히 저사양에서는 DDR4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메모리의 가격이 앞으로도 상승할 것으로 예측이 돼서 TLB나 심텍과 같은 메모리 관련된 업종이 상승세를 거듭하고 있습니다. 재료로는 오늘자로도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호실적을 발표를 했고, 반도체 업황이 계속 좋아지고 있는 가운데 PCB 업종의 실적주 대표주라고 할 수 있는 심텍이 주목을 받아서 선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 분석을 해보면 급등이 일어났었던 22년도에 많은 매물대가 있지만 23년도와 24년도 매물대를 어제자로 돌파를 했고, 오늘도 약 14% 정도 상승을 하면서 거래량에 실린 단기 이동평균선 돌파가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52주 신고가 흐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다음 매물대인 43,100원을 돌파하게 된다면 추가적인 5% 이상의 급등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표가는 현재 매수가에서 약 5% 정도 잡으시면 되고, 손절가는 월봉상 여러 번 지지를 받았었던 38,800원 정도를 이탈하게 된다면 비중을 줄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항공위성 섹터의 세트릭아이입니다. 세트릭아이 같은 경우도 19년도에 방송을 시작할 때부터 하나에어로스페이스가 대주주인 이후로 여러 번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 드디어 최근에 역사적 신고가를 돌파를 하면서 엄청난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세트릭아이의 투자자 수급 동향을 살펴보면 지속적으로 기관 수급이 늘고 있는 가운데 9월 19일과 오늘 양매수가 들어오면서 추가적인 상승의 변곡점을 마련하고 있고, 재무제표를 살펴보면 21년도 700억대 매출이 현재 1994억 원대로 5년 연속으로 매출액이 상승을 했고, 영업이익 역시 24년도에 적자이던 것이 올해 큰 폭의 흑자 전환을 하면서 현재의 상승세를 이끌고 있습니다. 그만큼 항공위성 섹터는 사실 실적이 급격하게 증가하기 어려운 반면에 세트릭아이는 꾸준하게 실적 증가가 일어나면서 현재의 주가 상승을 이끌고 있습니다. 재료를 살펴보면 오늘자 하나증권의 리포트를 볼 수가 있는데, 유럽의 주요 기관들과 수천만 유로의 위성 영상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호재가 나오면서 오늘자로 6% 정도 추가적인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차트를 살펴보면 3만원대에서 6만원대까지 오랜 기간 월봉상 매물대가 쌓여 있었던 것을 지난주에 돌파를 하면서 현재 52주 신고가 상황으로 가고 있는 급등세이고, 그 다음 저항점인 21년도의 83,900원까지는 약 13% 정도 남았기 때문에 목표가 7% 이내로 잡고서 대응하시면 충분히 좋은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손절가는 여러 번 지지를 받았었던 6만원대를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장의 흐름을 읽게 된다면 현재는 코스피가 3,500 돌파를 앞두고 있는 강세장임에도 불구하고 누군가는 또 수익을 매일 내고 누군가는 또 포모를 겪고, 이렇게 업종의 편차가 굉장히 심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주도주를 파악을 해야 되고, 이 시장 주도주의 파악은 주식아티스트 방송과 젊음자들 TV를 보셔도 충분히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공부하신다면 현재의 대세 상승장을 모두 다 즐길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공부하는 합리적인 투자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